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톡방에도 많이 계시고, 여기저기서도 많이 계시는데, 잘 안 들어오시네요. 네. 점점 더 양이 늘어나고 좋은 강의로 또 알려지면은 올 겁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유통 강의 좀 말씀드렸잖아요. 유통에 대해서. 하고 이제 오늘은 주로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지난번 강의 그래도 들으셨으니까 복습 또는 이제 궁금한 점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궁금하신 거 어떤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난번 강의 들으시고 좀 궁금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어떤 화장품을 팔면 좋을지, 되게 좋은 질문이시네요. 날씨가 엄청 더워져가지고, 어, 네. 우선은 그 화장품을 쓰시잖아요. 안 그래도 화장품이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색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가 있죠. 기초는 이제 뭐, 스킨, 그 다음에 뭐 로션,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 등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 뭐냐, 팩, 이런 거를 스킨, 그 기초라고 하고요. 스킨은 이제 그 립, 그 다음에 틴트, 그 다음에 뭐 파우더, 뭐 이런 거를 색조라고 하고, 특수는 이제 뭐 영양제, 그다음에 뭐 특수한 이제 뭐 모공이나 뭐 여드름 이런 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파셔야 되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리고 또 기계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마사지 기계.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시장을 보면은 당연히 이 기초가 가장 많이 팔리지만 경쟁도 세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MOQ가 되게 커요. 예, 그리고 특수한 용품이나 물질이 아니면은 사실 경쟁에서 이기기가 좀 어렵다고 전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색조는 어, 용기가 작고 빨리빨리 바꾼다라는 특색 때문에 저는 색조를 먼저 시작했고요. 어, 이것도 전 위탁으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팔고 있고, 기계도 지금 어떻게 보면 팔고 있죠. 마사지 기계 말고 EMS 기계라고 복근 운동하는 기계인데, 그것도 마사지를 좀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각 영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만약에 처음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가장 무난한 스킨 로션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많은 분들이 좀 처음에 의아해하면서 이제 시작했다가 가장 많이 살아계신 곳이 스킨케어 로션이고, 해외에서도 많이 찾으세요. 이 시장이 제가 봤을 땐 광고 영역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발랐을 때 바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바뀌는 것 같고. 영양제 이거는 내가 그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특수한 그 경험이 없으면은 누군가 걸 사야 되잖아요. 다 해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걸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분이 과연 나한테 독점을 주려면 얼마나 비쌀까라는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기계는 지금 청소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금액이 워낙 큽니다. 처음에 준비하는 금액이. 그래서 기계까지 넘어가시기에는 처음에 부담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광고에 좀 자신 있으면 이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많이 파는 거를 찾고 싶으시면 이거 두 가지실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영역이 있으세요? 네. 없으시다면, 네. 선크림이 제일 무난하죠, 정말로. 예, 근데 이것도 광고 영역인데, 그래도, 네.
팩은 근데 그 많이 안 남더라고요. 한 10만 장, 20만 장 이렇게 파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팩으로 커진 회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팩은 많이 안 남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생산 공장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나요? 지금도 생산 공장 대표님하고 지금 뭐 미팅 있잖아. 카톡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있었는데 이분도 팩을 만들었다 많이 실패하셨어요. 생산 공장에서 알잖아요. 아, 이게 지금 몇십만 장, 몇백만 장 나가면 우리 기계도 돌고 좋다 해서 마케팅을 했다가 잘 안 팔려서 결국에는 저분도 기초하셨다가 이건 안 하시고 바로 지금 이걸로 넘어가셨거든요. 생산 공장 대표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OEM이 오는데 잘 팔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팔아야겠다. 그랬다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 넘어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파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음, 이제 제가 팔고 있는 건데 위탁으로. 왜냐면 이거는 좀 오래 팔았어요. 오래 팔아가지고 리피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피다라는 제품이 있고 이제 여기서 어, 그 클렌저, 폼 클렌저도 되게 많이 팔려요. 해외에. 그리고 아줄란이라는 제품이 되게 한때 인기였어요. 아줄란.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팔려요. 지금. 네. 그래서 태국 이런 데 팔리고요. 소비자가는 2만 4, 이걸 다 적어줘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공급가를 좀 숨겨놨는데 온라인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개별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소비자 판매가는 2만 4천 원이고요. 공급가는 이거의 한 5분의 1 정도, 한 6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정도, 네. 요 정도가 이제 보통의 업자분들한테 드리는 가격이다. 그 공급가로. 왜 이렇게 해야 저기 남아요. 공급을 받아야. 예를 들면은 보세요. 한국 업체에서 공급을 4천 원에 받아요. 그 다음에 도매로 해외에 한 8천 원에 넘기겠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도 가져가서 한 두세 배를 붙이니까. 그러면 해외 도매업자가 8천 원에 갖고 와서 이제 통관하고 하면 1만 원 되겠죠. 현지 가면은 1만 원. 1만 원에서 해외 도매업자가 또 해외 소매에 넘겨요. 1만 5천 원에 넘기겠죠. 근데 해외 소매업자가 이제 소비자가가 3만 원이 넘어가야 두 배가 넘어가야 8만 하거든요. 보통 세 배를 팔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4천 원짜리를 2만 4천 원에 팔아도 사실은 많이는 안 남기고 한 1.5배, 네, 두 배를 1.5, 한 5, 6배 정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소매상이 가져가서 소비자가로 파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급망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가격이 돼야 업체들이 가져가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금액인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싸게 갖고 오는 경우가 있죠. 이걸 뭐 1,000원에 뭐 600원에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덤핑 물건입니다. 덤핑. 예. 그래서 덤핑 물건은 혹시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샴푸는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컨디셔너는 잘 안 되고 세럼 이거는 근데 세럼이 톤업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닝을 좀 하는 세럼인데 그래도 이제 그 동남아 분들은 얼굴이나 몸에 발랐을 때 좀 하얀 거 좋아하셔가지고 잘 되고요. 선크림 이거 잘 돼요. 예, 실제로 이거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비비크림 요것도 잘 됩니다. 네, 잘 된다는 거는 똑같이 제가 광고나 바이어들한테 제안을 하거든요. 그때 연락이 많이 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뭐 몽골, 러시아, 태국 이런데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좀 잘 안 돼요. 네, 기미는 아무래도 동남아 분들보다 유럽 분들이 많은데 아주 유럽으로 제가 안 나가서 그런지 좀 잘 안 되고요. 요거 그 앰플 콜라겐 있는데 이 콜라겐이 지금 네네. 저는 그때도 쇼피 안 하냐고 물어봤는데 쇼피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지 도매상들한테 넘기는 게 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도 많고 좀 빨리 편해서 그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쇼피가 수익은 더 많이 남을 수 있지만 저는 도매랑 만약에 소매를 같이 한다. 그러면 전 도매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콜라겐 마스크 워낙 좋은데 워낙 비슷한 종류가 많이 나오고 되게 빨리빨리 카피가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잘 안 하게 되고, 예, 요거 나머지 밑에 것도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10개 중에 잘 되는 건 한 3, 4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거 보여드리면은 공급 단가는 추후에 개별로 보내드릴게요. 네, 요런 게 이제 그거죠. 그 뭐냐,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수 영양 크림 금액대가 이제 29,000원. 사실은 미리 10ml에 29,000원이면 되게 비싼 거거든요. 예, 근데도 요런 거는 좀 찾고요. 비오템은 찾고 어, 이런 그 보습제 요거는 또 잘 안 팔려요. 예, 핸드크림이나 핸드로션. 그러니까 이거는 용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케팅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도매상들이 가져갔을 때 그 나라에서 용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아이템이 먹힌다라는 게 현지 도매상 컨택하는 방법은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거의 뭐 챗GPT한테 물어보듯이 네, 바로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강의다 보니까 네. 그죠. 당황하셨죠, 본인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케어 제품은 많이 남죠, 당연히. 왜냐면 금액대가 뭐 15ml에 38,000원인데 이걸 증명하기가 어렵죠, 그 현지에서. 그리고 현지에 있는 특수 질병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때 개념과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은데 그거가 어렵죠. 왜냐면 거기 나라에 맞춰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특수 용품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아까 보여드린 그게 훨씬 더 잘 팔려요. 그 아까 기초나 어떤 선크림. 그래서 저는 뭐 특색을 모르지만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런 네, 기초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걸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지 라는 생각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사실 그 뭐냐 브랜드나 상품을 컨택하죠. 지난번에 저기 갔다 오셨던 것 같은데 코스메틱 그 방 저기 뭐였더라? 그 박람회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가면은 저희를 아마 저거 할까요? 그 케어를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너가 뭐 얼마나 팔 거냐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여유가 있다 또는 아, 제 문제가 아니고 어떤 네,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어, 저도 다녀온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음, 박람회에서 박람회를 누군가 나왔다. 네, 5월 27일 하는 네. 네네 뷰티 박람회 이거 다녀오셨죠? 이거에 저걸 봐야 되는데 보세요. 박람회라는 게 박람회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 역발상을 해야 돼. 박람회라는 게 금액이 얼마예요? 참가 금액이?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넘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것저것 다 하면 한 2천만 원 든다고 봅니다. 한 번 참석하는데 국내도. 근데 국내 셀러가 와요. 쫄래쫄래 와가지고 저 이거 팔아볼게요. 한 다음에 뭐예요? 위탁으로 주세요. 뭐 500개만 먼저 팔아볼게요. 또는 팔면은 거기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박람회에 나온 업체들이 저희 같은 업체를 좋아할까? 안 좋아한다는 거죠. 물론 그 박람회에는 완성품 업체가 있고 제조사가 있고 또 용기 업체가 있고 뭐 디자인 업체, 마케팅 업체가 있지만 완성품사들은 절대 위탁을 안 줘요. 지네가 팔면 되니까 더 잘 파니까. 제조사들은 MOQ가 너무 크죠. 용기 업체들은
이제 용기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컨택하셔야 될 그런 분들은 어, 이런 분들 본인이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돈 들여서. 근데 못 팔아요. 이런 분을 컨택해야 대표님한테 자료와 컨텐츠와 샘플과 여러 가지를 주지. 이미 어느 정도 된, 제가 그 무슨 코스메틱이더라? VQ인가? 갑자기 생각나. VT 코스메틱이라고 인도 총판업체 대표님을 알거든요. VT 코스메틱 워낙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총판 업체를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엄청 예쁜 여자랑 동네에서 결혼한 거랑 똑같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저기서 찔러본대요. 그러니까 이 VT 코스메틱을 계속 찌른대요. 그래서 쟤 빼고 나랑 하자라고 계속 제안이 온대요. 그러니까 완성품에 브랜드까지 된 업체들은 대표님한테 기회를 안 줍니다. 줘도 된다 싶으면 바로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컨택한 업체는 제가 지금까지 컨택을 한 10군데 넘게 했는데 그나마 잘 맞았던 데는 이제 한 중소 그러니까 매출이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는데 마케팅 팀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많이 뛰어다니는 대표님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가 마케팅 해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료도 주고 샘플도 주고 하지. 저렇게 공고가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MOQ가 저희가 작잖아요. 아무래도 뭐 10,000개씩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뭐 많아야 50개, 100개씩 조금씩 보내고 내가 샘플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런 규모의 분들을 만나시는 게 좋다. 만약에 이것도 싫다. 나는 그거 해봤는데 어렵다라고 보면은 이제 어, 아유 깨졌네. 그 요거 아시나요? 그 다나한이라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다나한 샴푸 이거 클렌징 폼 있네요. 네. 다나한 클렌징 폼 좀 오래된 겁니다. 저거. 효모. 네. 지금 제품도 많이 없네요. 네. 어, 요게 지금 아까 요거죠.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0원짜리. 이거를 지금 이 옛날 버전이라 지금 안 나오는 건데 이거를 얼마에 받을 수 있을까요?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그것도 싫다. 난 내가 진짜 꽉 잡고 팔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런 거는 1,000원 미만, 한 500원에도 살 수 있어요. 예.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특정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서리태 염색하는 거거든요. 요거거든요. 요거. 네. 4,000원짜리인데 개당 4,000원짜리인데 지금 요거 기준으로 한 1,000원 정도에 가지고 옵니다. 예. 뭐 물론 특정 시기와 특정 사람을 컨택해야지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거나 이 업체에서 떨이로 내놓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어떻게 만나요?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이크 대신 마이크로 하셔도 돼요. 공급사에 연락하셔도 되죠. 예, 연락하셔도 되는데,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공급사 연락한다. 네. 그러면 이제 CS 업체에서 받겠죠. 그다음에 내가 셀러다. 라고 하면 이제 영업팀 붙여주겠죠. 네. 요게 이제 프로세스죠. 아마 대기업에서 일해 보셨으니까. 그 네이버 카페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네이버 카페에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뭐냐,
저걸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화장품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냐, 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를 이 사람들이 먼저 그걸 해요. 올려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화곡동 도매 화장품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지금 몇 번 카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올리세요. 저 이번에 팔 거다. 셀러다. 근데 나 좀 저렴한 거 갖고 싶다. 근데 해외 수출 가능한 걸 달라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줘요. 이런 것들도 줘요. 그럼 이 카톡 아이디 연락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어 저기 뭐 이렇게 정리해서 줘요. 근데 좋은 건 안 주겠죠, 당연히. 단가가 거의 안 남는다거나 또 되게 그러니까 사입 기준이에요, 이거는. 위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100만 원어치, 2, 300만 원어치 사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 유명하지 않은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온다. 네. 저도 저 아까 그 저분이 꽃을 든 남자라고 되게 오래된 브랜딩이에요. 예전에 안정환이 광고하던 거. 어, 제가 그때 인도에 화장품 수출할 때였는데 그때 막 이제 이렇게 예, 올렸어요. 먼저. 네. 24년도에 올렸네요, 제가. 네. 그 전에도 막 여기저기 올렸었는데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대충. 네,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때 인도에 막 그 유통을 진행하고 있었던 때라서 인도에서 화장품을 엄청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겠네요 하고 이제 그 막 찾아서 줬죠. 그래서 미팅도 많이 하고 지금 요거처럼 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어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화장품 쫙 깔아놓고 미팅도 하고 네 이분 유튜버세요 인도에서.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사실은 뭐 일반적입니다. 다 누구나 하는. 네네. 그래서 네 그때 화장품 놓고 미팅했던 사진이 없네. 네.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씩 컨택을 한다. 그럼 이거죠. 이 한국에서 좋은 제품을 내가 가져올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나 이제 여기서 나오겠네. 이제 난 제품 갖고 오는 거 알겠다. 그럼 바이어는 어떻게 찾냐? 이 바이어가 짠하고 나타나진 않겠죠, 당연히. 예. 제품 찾는 법.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수능 공부하듯이. 자, 이거 외우세요. 별표 치고. 네. 앞글자만 따서. 네. 공급사 연락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공급사들이 나한테 좋은 제품을 줄 리는 만무하다. 그러면 나는 안 좋은 제품을 먼저 팔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안 좋은 제품이라는 게 제품이 안 좋다기보다 유통기한이 적게 유통기한이 거의 안 남았다거나 2년이니까 마진이 거의 없거나 이런 게 이제 나한테 주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좋은 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사입해야 된다. 사입하면 문제가 뭐예요? 참고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위탁해야 되니까 판매할 사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저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팔면 쓰레기 돼요. 저도 그래서 저렇게 해서 덤핑 받은 걸 제가 재고 처리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싸게 산다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뭐가 돼 있어요? 마케팅이 안 돼 있으면 저거 못 팔아요. 싸게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그래서 느낀 거죠. 어느 순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제가 만약에 100만 인플루언서예요. 업체들 싸게 안 줄까요? 엄청 싸게 주죠. 네. 제가 인플루언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안 준다. 그러면은 요 두 가지가 다예요. 또는 이제 내가 직접 제조. 근데 직접 제조는 이번에 로봇 타셔서 아시겠지만 금액이 1,000단위 무조건 들어갑니다. 3, 4천만 원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근데 마케팅 비용이 0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셨듯이 이렇게 위탁 또는 사입 먼저 하신 다음에 그쵸. 오래 걸리고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기가 자본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처음엔 남의 거를 잘 파는 연습을 쭉쭉 더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남의 것도 잘 못 파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도 그래요. 이게 어려워요. 남의 거 파는 게.
내 자식도 아닌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어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남의 거 잘 파는 사람들이 내 것도 잘 팔아요. 대표님.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된다. 그럼 이제 바이어는 어떻게 찾냐? 바이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대표님이랑 바이어 어떻게 찾겠어요? 네. 어, 바이어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도매 플랫폼, 뭐 예를 들면 알리바바 또는 뭐 알리바바 말고는 전 세계 도매 플랫폼이 없죠. 네. 네.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제 도매 플랫폼. 오프라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 화장품 박람회 다녀오셨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명함 갖고 가셨나요? 명함? 명함을 갖고 가면 어떻게 해요? 보통 그 부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거기에 바이어들이 오잖아요. 아니, 바이어들이 그 부스에 있는 사람들 보러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가서 바이어 같이 생겼어요. 그럼 명함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다 모이잖아요. 누가 돈을 내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 한국에 화장품 한 사람인데 혹시 마음에 드신 거 없으면 연락 주시라. 물론 될 확률이 되게 적겠죠. 왜냐면 샘플도 내가 부족하고 하니까. 근데 그때 전 샘플을 다 가져갔거든요. 제가 팔 거. 그래서 보여드리고 한 10명, 12명 이렇게 주면은 한두 명 연락 올까 말까요. 그리고 명함은 무조건 받아야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또 미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노력의 어떤 영향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시회 참여도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의 제품을 팔아요. 네, 무조건 저는 전시회 갈 때 내가 뭘 소싱할까 이거를 잘 안 봐요. 어떻게 하면 내 걸 갖다 팔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맥세이프를 판다. 그 맥세이프 위에 뭐 화장품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럼 그 화장품 붙일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고 다녔고요. 그다음에 치과 박람회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치과 의사님 분들한테 이거 고객들한테 이제 줘라. 화장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총판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책도 쓰셔라.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모아놨잖아요. 어떤 특정 업체에서. 지금 시간 되실 때 전시회는 많이 가보시는 게, 근데 근데 대표님도 무역학과시잖아요. 또 무역학과였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 정말 목적에 입각해서 갔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도 전시회가 많이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거 병을 이기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봤는데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가끔은 알바를 보내서 명함만 수거해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명함도 잘 안 놔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표가 가야 된다, 전시회는. 네, 전시회를 많이 안 가는 대표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전시회 되게 많이 가세요. 뭐 화장품이든 특정 영역이든. 전시회를 참관만 하는 게 아니고 참가도 하셔야지, 추후에는. 그래서 이제 해외 전시회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정부 지원으로 하실 수 있다. 다만 이제 좀 내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되면 하셔라. 온라인에서는 요거는 좀 알려드리기 싫은데 네. 그래도 알려드려야죠. 진짜 제가 어렵게 알아낸 정보인데 네. 이거 자료 다 드릴게요. 이제 이제 포트라에 가입하셨잖아요. 가시면은 그 무역관 분들이 한 명씩 컨택이 와요. 그래서 미팅을 한 3번인가 했어요. 무역 그 도와주신 분들. 그래서 제 사정을 쭉 말씀을 드리니까 그 뭐냐 미국 바이어 리스트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 그 리스트 분들을 어떻게 찾냐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리스트 원본은 주셨고 바이어가 있는 그리고 그분들을 자기네들은 어떻게 찾냐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입에 넣어주는 것도 있고 그 물고기를 어떻게 잡냐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 잡냐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요건데 아마 요거 아세요? 레인지미 사이트? 네, 요 사이트가 굉장히 이제 알리바바급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고 실제로 한국 업체들이 많이
바이어들 발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간단한 방법인데 이거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내가 여기 사이트를 올렸을 때 그 모랄 인증이라든지 미국의 각종 인증에 대해서 내 위탁 공장들이 자료를 주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형 업체들은 이런 걸 안 주니까 이제 대형 업체들은 좀 소형 업체들이 많이 가셔야 된다. 이분들은 급하시니까 셀러들이 달라고 하는 거 막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결국엔 시간하고 노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바이어를 찾는 거지. 바이어 리스트 하나 띡 준다고 바이어가 대표님한테 와서 물건 살게요라고 한다? 전혀 그러진 않죠. 네, 그래서 어, 저는 코트라 사이트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바이어 발굴하는 서비스가 30만 원이거든요. 이거 한 주 분기별로 한 번씩 사용합니다. 코트라 가입비가 5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이구나. 30만 원인데 지원금을 50만 원 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챗GPT로 써도 되고 또는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사이트 검색하고 하는데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업무하셨던데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다가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화장품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이 연결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지금 한 4, 5년째 화장품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화장품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많이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예전엔 목숨 걸고 했는데 지금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느낌. 네. 근데 대표님은 이런 거에 많이 하셔야 된다. 네. 시간이 좀 되시면 저는 해외 박람회 계속 그 화장품 박람회 참가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뭐 특별한 뭐 리스트를 딱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진 못하네요. 네. 네네 맞아요. 바이어 발굴 사이트입니다. 대표님이 저게 지금 파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음, 네. 됐나요? 네. 그럼, 아니요. 저 문서는 저 코트라에서 주신 거예요. 저도 드릴까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 언젠간 쓰시겠죠. 근데 이것도 1년 있으면 이제 다 없어지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다 바뀌겠죠. 네. 자료는 다, 좀 이따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뭐냐, 집중하실 거가 뭔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제품을 먼저 소싱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제품 소싱, 수출용. 수출용 가격은 국내용 가격보다 훨씬 싸다. 공가가. 그다음에 바이어 발굴, 고소매. 근데 보세요. 바이어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내 제품은 아니지만 브랜딩을 내가 한국에 해놨을 때 업체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 가격이 좀 나와 있는데 그 가격이 뭐냐면 소비자가를 사실 좀 높여놔요. 예. 이걸 처음에 한 3만 원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실제 그 현지 판매가를 24,000원 뭐 이런 식으로 바꿔요. 왜냐면 그래야 저희도 만약에 미국의 어떤 그 아마존 가서 뭐 살려고 하는 도매한테 아마존에서는 3만 원인데 이 바이어가 나한테 24,000원에 팔으라고 물건을 줘요. 그럼 고맙잖아요. 왜냐면 일반 소비자들이 아마존 가서 사는 것보다 나한테 사는 게 싸니까 나한테 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격을 서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해놓습니다. 아마 그거는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마케팅이죠. 네, 해외 마케팅인데 해외 마케팅은 사실 지금 유튜브하고 이제 틱톡 그 다음에 자사몰 홈페이지 그 다음에 시딩 이렇게로 나눠집니다. 뭐 유튜브랑 틱톡이랑 사실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내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냐?
네. 그다음에 내가 돈이 컨텐츠의 제작을 안 되면은 얼마나 AI를 쓸 거냐. 근데 보세요. 유튜브에 뭔가 딱 떴을 땐 AI로 화장품 광고하는 거 보세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AI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럼 결국 컨텐츠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컨텐츠 회사가 돼야 된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돼야 된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아니, 누가 봤어요. 그 다음에 내 자사물로 와야 되는 자사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사물을 꼭 만드셔야 되고, 근데 회사 자사물은 뭐 당연하죠. 도매상한테 팔 때도 마케팅 해야죠. 도매상들이 자국에 팔 때 대표님 입장에서도 어, 예를 들면 일본 걸 갖고 와요. 근데 일본에서 누구든지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을 갖다 팔겠어요. 많이 남는 건 똑같다고 봤을 때 하나도 안 유명한 걸 도매상이 갖다가 가져가서 팔겠어요. 검색이 되고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된 거를 갖다 파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대표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위탁 남의 걸 갖고 오는데 이게 누구나 쓰는 거잖아요, 화장품은. 그리고 뭐 꼭 나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브랜딩이 돼 있는 거를 당연히 갖고 오는 게 훨씬 좋죠.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예, 요거는 좀 제가 너무 보편적으로 설명했는데 도매상들도 브랜딩 된 걸 좋아합니다. 특히 디즈니 캐릭터를 근데 큰 회사 제품들 마케팅을 잘 하는데 작은 회사 제품들의 마케팅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걸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거죠. 아니 이거 내 제품도 아닌데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아까 계속 이게 연결이 유기적으로 되는 건데 어, 이분들이 마케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화장품을 파셨던 분들이라 팔리는 거지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잘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대표님 돈 못 쓰잖아요. 몇 천만 원씩. 그러면 만들어진 제품에 있는 대표님 거를 이제 그거는 미팅에서 판단이 되겠죠. 이분 믿을만하다. 내가 이분 거 마케팅해도 이분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래도 그것도 걸린다면은 계약서를 쓰세요. 총판 계약서를. 근데 그러려면 대표님이 팔 수 있다는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거잖아요. 이제 나는 열심히 팔 자신은 있는데 네 거 마케팅 해주기 싫어. 잘 됐을 때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날 믿고 나한테만 팔게 해줘. 근데 넌 또 마케팅이 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반대로 제조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다 만들어 놓고 물건 다 내가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너 아니어도 팔 사람 많은데 뭘 믿고 너한테 독점으로 줘. 그리고 네가 열심히 마케팅 한다고 해도 이거 결국 내 브랜드인데 네 그렇게 하면 난 너한테 물건 안 줄 거야. 이게 항상 팽팽하게 싸우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지금 판매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걱정하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마케팅을 해놨는데 작은 기업들은 마케팅이 안 돼 있어서 내가 해놨는데 나를 팽시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죠. 맞죠? 우선은 한 3, 40%로 서로 잘 됩니다. 그리고 한 5, 60%로는 팽탕해. 근데 당연한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 업체에서는 이제 잘 되면 원래 제품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님이 하셔야 될 건 거예요. 1번으로 계약서를 써야죠. 근데 계약서를 써주겠어요? 저쪽에서? 총판이나 뭐 이런 계약서를? 쓸 말도 없어요. 계약서는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는 팔면서 기록을 남겨야 돼요. 내가 이 제품을 팔았다라는 걸, 레퍼런스를. 언제든지 이게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 근데 지금 대표님은 내가 나중에 너무 잘 될 거니까 세금 걱정해서 사업 잘 안 되는 거다. 이런 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잘 팔면은 이 대표가 두 가지죠. 나를 배신하거나 또는 나한테 제안을 하거나. 너무 잘 파는데 우리 거 독점을 해줘라. 흔치 않지만 이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5년 한 데가 지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이 팔면서 바이어를 대표님이 독점을 해야죠. 물론 바이어가 대표님을 건너뛰고 제조사랑 연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님의 핵심은 바이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바이어랑 제조사를 연결해 줬어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오픈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연결해도 되는 바이어나 제조사가 있고 하면 안 된다라고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 그냥 다 무시하고 다 오픈해 줬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내가 나한테 수수료 내는 게 아까워서 나 빼고 둘이서 하죠. 근데 그것도 몇 번 당해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나 빼고 둘이서 했는데 서로 또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또 나를 다시 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상황이 다 달라서 제가 딱 답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바이어를 다이렉트로 저는 연결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냥 계속 저를 끼고 해요. 근데 나머지 8명은 지네들끼리 하는데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걸 막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빨리 뭐 해야 돼요? 내 제품을 만들 생각해야죠. 브랜딩. 이거는 위탁하는 분들, 내가 돈을 안 댄다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오늘은 마이크가 안 되시나요? 그쵸. 바이어랑 공급사랑 마찰 많이 일어나죠, 대표님. 네. 이게 참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남자랑 여자친구, 그러니까 남편이랑 아내랑 싸울 때, 뭐, 시부모님이나 친정엄마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바이어가 뭐 돈을 늦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제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중간에 누구를 꼈다가 뺐다, 꼈다 뺐다 자꾸 그래요. 제가 제조사인 경우에도. 결제를 예를 들면 다이렉트로 둘이 해요. 근데 결제가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제품을 공급사가 줬는데 해외 바이어가 돈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제조사에는 내가 갈 수도 없고 이 바이어 만난 적도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이제 바이어는 물건이 이상하게 와요. 근데 중간에서 아무도 컨트롤 안 해주는 거예요. 제조사는 자기는 잘 만들었대요. 난 모르겠다. 난 제재로 줬다.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 브로커가 있다면 브로커가 뭐 용어는 안 좋아요. 브로커라는 용어가. 근데 이제 뭐 중개상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조율을 해주는 거죠. 알리바바가 그런 역할이잖아요. 알리바바에서 내가 공급사가 올리면 돈을 알리바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도착하면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중간에서 저희 그때 무역할 때 배웠잖아요. 그 보증보험 형식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업하신 분들은 필요 없다고 하고 다 제끼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무조건 중개사에 이씨해요. 부동산 거래도 똑같잖아요. 예, 만약에 아무 사고 안 날 것 같으면 이제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하는데 중개사분들이 안 없으시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어떤 독점에 대한 어떤 그런 포지셔닝을 계속 갖고 가야죠. 뭐 내가 인플루언서가 더 있다든지 자본력이 있어서 사고가 안 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바이어들을 자주 만나러 다녀야 되고 공급사 만나러 다녀야 되고 예,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사업해야 된다는 게 저는 또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어들도 시간이 지나면 회사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무슨 말이죠? 바이어가 회사가 바뀐다? 그 공급사를 바꿔버린다. 아, 직장인을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대표들하고 보통 이래서 대표가 망하는 거 말고는 바이어가 퇴사한 거는 지금 못 봤어요. 그러니까 바이어라고 하면 유통사의 보통은 월마트가 아니고 이제 조그만 본인 도매상들 대표거든요. 그분들이 와요. 예. 그리고 그분들하고 거의 다 얘기하고 그분들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립톡이라고 그때 한국에 되게 큰 회사였는데 거래할 때그 중간 업체 그 중간 관리자가 왔어요. 근데 카카오도 그랬구나. 카카오도 그랬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좀 멍해졌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 유통사 대표들이 오프라인 매장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요.
오프라인 매장, 예를 들면 강남 지하상가에 가면은 핸드폰 액세서리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박람회 참석할까요? 안 해요, 대표님. 그분들은 누가 물건 갖다 주는 거 갖고 와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음식점 이런데 뭐 순댓국집, 프랜차이즈, 순댓국집 대표님들. 그분들이 새벽마다 가서 저희 도매시장 가서 물건 때울까요? 아니에요. 중간에 누가 물건 다 갖다 줘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써보세요라고 하는 걸 쓰는 거지 그분들이 열심히 움직이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역할이 지금 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대표님 생각은 좀 다르네요. 예. 오프라인 매장 갖고 계신 분들 절대 안 움직여요. 그분들은 24시간 거기서 못 떠납니다. 예.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중개인들의 역할은 없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예. 근데 이거는 대표님도 지금 특정 카테고리에서 일하시다가 특정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잡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내가 만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모든 사업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백종원도 처음부터 식당을 열진 않았겠죠? 예.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의 걸 팔다가 또는 그냥 일반적인 제품을 팔다가 보면은 특정 제품을 팔아야겠다라는 나한테 맞는 제품이 나오거든요. 팔아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게 안 나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위탁만 아주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고 기존의 업체들하고 다 연락이 끊길 수도 있고 바이어들이 떠날 수도 있죠.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내 아이디어를 실현해야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길 때 그거를 제조화를 하면은 그나마 그것도 사실 리스크가 있지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가지. 처음부터 제조를 막 한다? 네. 조금, 네. 잘 되실 수 있지만 좀 어렵지 않나, 솔직히, 내 생각 듭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님이 뭐 중국집을 차려요. 두 명이 있죠. 오늘부터 분명히, 내가 중국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중국 요리사 고용하고 중국집 차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중국집 돌아간 지 얼마나 봐야겠다고 1년 동안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하시는 분하고, 분명히 후자가 더 잘 되겠죠. 아, 저는 여자 화장품을 안 쓰는데 어떻게 화장품을 평가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대표님 예를 들면, 네, 청소기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대표님 그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죠? 그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요 정도는 팔리겠다. 그리고 주변에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거 어떤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쓰는 거에 훨씬 더 잘 팔죠. 근데 내가 쓰는 걸 사람들이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걸 그동안에 그 시장에 있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제가 이 화장품까지 계속 썼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겠죠 근데 지금은 주변에 많이 물어보죠. 근데 그분들이 그냥 일반인 분들이 아니고 원래 화장품을 팔던 분, 그리고 소비자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제한 조건은 뭐였냐면은 보통은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열어놓고 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맥세이프라는 제품 안에서 맥세이프라는 제품 안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용기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럼 용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는 안 돼요. 획수도 안 돼요.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색조밖에 접근할 길이 없었어요. 네, 그게 그냥 이 화장품을 결정한 단계고, 이것저것 팔아보니까 여자 화장품 중에서 또는 제품 중에 선크림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도 또 많이 팔리더라고요. 또 자주 바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똑같은 마케팅을 써도 효과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제품력을 보는 경우는 되게 좀 우선순위 중에 한 네다섯 번째인 것 같고, 가격.
그다음에 마케팅, 경쟁도, 그다음에 내가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지 내 마케팅이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또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오늘 성수동에 다녀왔어요. 성수동. 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대표님 또 인연이 근데 사실 이건 대표님하고 그냥 대표님도 운이 좋으신 거고 저도 운이 좋은 거예요.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관광통역 안내사 시잖아요. 그죠? 아, 저 진짜 관광통역 안내사예요, 저 진짜. 예.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관광통역 안내사. 저도 이거 진짜 제가 왜 땄는지, 네. 제가 23년도에도 중국 분들이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막 중국 분들 모셔다가, 예, 했거든요. 네. 언제 딴 거? 2011년에 땄네요. 예, 군생할 때 몰래 나가가지고, 네, 그때 땄죠. 이제 어제도 뭐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뭐냐, 그, 어,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영상 보여드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을까 알아보세요라고 했는데, 어, 그 해외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는 거 아시죠? 지금 한국에, 그죠? 한국 내수 산업은 망했어요. 정말로. 아, 제 너무 심각한데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 임대업도 일부 하는데 정말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못 내요. 저는 창고업이나 유통업은 살아남을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진짜 어려워요. 근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해외 수출.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요. 왜냐면 내수 산업이 편하죠.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지금 하는 건데, 어, 해외 수출은 좀 막막하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분야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제품 소싱해서 뭘, 그러니까 이걸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죠. 국내 관광객, 그러니까 국내로 오는. 근데 국내로 오는 관광객 대상으로 무슨 사업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여행사, 여행사 있죠. 또 뭐 있겠어요? 음식점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겠어요? 예. 가이드, 여행사 가이드죠. 예. 음식점 또 뭐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일반인들이 해외 관광객 와도 아이씨 오는 건 좋은데 여기서 무슨 사업 하는 거지? 기념품 사업. 기념품 사업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눈앞에 돈은 보이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기분 좋게 돈을 받아낼지 그거가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네네 한복돼요. 이거 어떻게 아셨지? 보셨나 어디서? 네, 한복돼요. 네, 작년에 이미 요거를 좀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복 산업을 좀 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복을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팔고 있다는 말은 좀 그러네. 예. 한복을 가장 많이 입는 곳 우리나라에서 저기죠 저기 그 경복궁, 예, 경복궁 거기서 한복을 입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한복 한복 렌트 하는데 남자는 한 5만 원, 여자는 한 10만 원. 근데 한복 중고가 얼마인 줄 아세요? 왜냐면 이 10만 원 안에 메이크업, 그다음에 뭐 쪽두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음,
제가 작년에 명동 갔다 온 사진이거든요. 작년에도 엄청 많았어요. 진짜 명동에 사람이. 예,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와, 저 동남아인 줄 알았다니까요. 처음엔. 정말 많았는데 제 작년에는 여기서 이제 굿즈를 팔았어요. 예, 잘 팔렸어요. 잘 팔렸는데 확장성이 없어서 안 했어요. 중간에 하다가. 네. 근데 한복 중고를 어떻게 구해요? 이것도 또 카페를 들어가면 돼요. 네. 보세요. 한복이 좋다는 카페가 있죠. 중고 한복점이 있어요. 이거 지금 10만 원이죠. 10만 원. 보세요. 제가 하나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번 빌려주는데 이거 하루 종일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3시간 빌려주는데 1시간도 안 입어요. 왜냐면 엄청 덥거든요. 중고니까 사는 거죠, 당연히. 예, 사는 거죠. 예, 구매. 그러면 ROI가 뭐예요? 하루면 원금이 나와요. 그죠? 대표님 지금 몇 천만 원 들여서 이 제품이 팔릴까? 내가 이거 원금 언제 해서 할까? 이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저도 그래요. 모든 사업할 때. 근데 이 사업은 뭐예요? 엄청 ROI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물론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장소, 그 다음에 마케팅이죠. 근데 제가 오늘 성수에 갔다 온 혹시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나요? 제가 뭘 찍었냐면 이 여자분이 지금 일본 분인데 핸드폰으로 일본 분이세요. 핸드폰으로 검색을 다 해요. 그러니까 100%다 핸드폰으로 검색해요. 당연하죠. 메가커피 왜 유명해졌겠어요? 핸드폰으로 마케팅 엄청 해요. 틱톡이나 이런 데서. 여기도 그렇고요. 이분 한복 입고 있잖아요. 가 쓰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사실은 일부러 좀 뒤쪽에 배치해 놨는데 이거죠.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젤라또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12,000원짜리 12,000원. 근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사진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대표님이 해외여행 갔다 오셨죠? 뭐 어디 갔다 오실 거잖아요. 그거 그냥 그 사진첩에 놔둬요. 올리잖아요. 그리고 해시태그 뭐 걸어요? 다낭, 다낭 마케비치. 알아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아까 제가 뭐 무슨 회사 되라고 해서 컨텐츠 회사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컨텐츠 회사를 하려면 보통 내 직원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관광객들이 알아서 찍죠. 이분은 다 뭐예요? 먹고 본인들이 다 계속 찍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이것도 그래. 버터 샌드도 지금 외국인이 지금 이거 사간 거거든요. 이게 맛있겠냐고요, 사실. 예. 버터 샌드 한 뭐 2만 5천 원 할 텐데. 아까 저희가 했을 때, 이 기념품 가게 문제는 뭐예요? 기념품 가게 문제는 뭐 문제라기보다 단가가 되게 낮죠. 그리고 기념품을 사진 찍어서 나 이거 갔다 왔어요라고 하진 않아요. 대표님 일본 갔을 때 일본의 자석을 사서 나 이거 자석 샀어요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음식, 그 다음에 지금 상해로 여행 되게 많이 가잖아요. 상해. 상해에 가서 그 중국 옷 입고 사진 찍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일본 여행 가서 기모노 입고 사진, 저도 그래, 저도 찍었어요. 가족들하고 갔을 때. 베트남 가서 차오파인가? 그거 입고 찍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복 입을 때가 별로 없어요. 왜 없지? 근데 경복궁은 있죠. 왜냐?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명동, 성수, 홍대 이런 데 없어요. 근데 그럼 거기가 한복을 입고 누가 오겠냐? 오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할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왕 왔을 때 한번 찍는 거죠. 여행 갔을 때 100만 원 쓴 거 당연하거든요. 한국에서 100만 원 쓴다 그러면 되게 막 욕먹는데. 장소는 한번 경복궁 가보세요. 경복궁은 못 가요. 이제 월세가 너무 비싸서 못 가요. 예. 알아봤죠. 경복궁 못 가요. 못 가. 너무 비싸서 못 가요. 그리고 단가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어, 그래. 이미 저기 명동에는 있어요. 몇 군데가. 근데 잘 안 돼요. 왜? 한복 대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표님. 마케팅이 중요한데 경복궁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경복궁이?
왜 외국인들 경복궁에서 한복을 대여한 줄 아세요? 사진 이쁘게 나와서? 네, 아니죠. 들어가는 게 무료인데 그 4,000원짜리거든요. 근데 그 재밌다는 거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복을 저희가 10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한번 빌려줘요. 하루에 10만 원이 아니에요. 3시간이니까 아침부터 하면은 10시에서 1시. 아, 근데 제가 입어봤어요. 입어보니까 2시간 못 입었죠. 1시간 입고 벗어요. 사진 대충 찍고 벗어요, 진짜로 다들. 그럼 거의 한 5팀 돌릴 수 있어요. 저녁까지 하면은. 그럼 하루에 50만 원 버는 거예요. 뭐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10만 원 정도의 아까 젤라또 한복 입으면 젤라또 업체랑 협업을 해요. 한복 한 번 입으면 젤라또 공짜로 드립니다라고 하고 유명한 젤라또 업체 보내는 거죠. 젤라또 업체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니까 저한테 또 수수료 줘야죠, 그죠? 서로 협업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사진 기사 붙여야죠. 사진 기사가 가면서 찍어줘야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굿즈를 팔아야죠. 아까 기념품 판다는 거. 그 다음에 먹을 거. 그리고 이제 또 저희도 팔아야죠. 네. 싸갈 거. 저기 그 대전 가면 성심당 갖고 오듯이 한국에서 꼭 사가야 되는 건데 이 한복집 옆에 있어요. 그래서 경복궁 한복집 가면은 저거 인생 네컷이 다 있어요. 수익을 계속 올리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내가 마케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돼요? 내가 마케팅 시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들이 알아서 하고 싶게. 대표님 그 저기 가보셨어요? 에펠탑? 에펠탑 안 가보셨어요? 아, 에펠탑 간다. 사진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사진 찍죠, 그죠? 이번에 그 에펠탑 다녀온 저희 그 작가분이 요거 제 거죠. 이거 찍어주신 거예요. 예. 프랑스에 이제 사진 찍으러 갔는데 일부러 굳이 에펠탑 배경으로 찍어서 올려주신 거예요. 저보고 쓰라고. 아, 그 감사하죠. 예, 그죠? 예. 고객들이 알아서 마케팅하고 싶게 하는 게 옷, 그다음에 경복궁, 그다음에 한옥, 그다음에 뭐 그 저기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이팝 그 요런 그 어떤 남산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제가 당장 접근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수나 명동밖에 없는데 명동은 월세가 너무 비싸요. 알아봤는데 진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최소 한복집 하려면 최소 20평, 30평, 30평 있어야 돼요. 근데 월세가 이제 다 알아봤다. 오늘 그 월세 알아보러 갔다 온 건데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됩니다. 월. 비싸죠. 예, 비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것도 싼 거예요, 대표님. 진짜 싼 거예요. 성수 메인 거리가 아니에요. 약간 벗어난데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제가 한복을 엑셀로 보여드릴게요. 대표님 또 이런 거 좋아해요. 자, 보세요. 이제 한복을 중고로 구매 50벌을 해요. 50벌. 구매를 그러면은 아까 금액이 얼마나 했어요? 어, 보세요. 아까 10만 원이었잖아요. 이거 제가 10만 원에 살까요? 왜냐하면 저기도 안 팔리는 한복이 있을 거잖아요. 한복 이쁜 걸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무조건 5만 원에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5만 원도 사실은 비싼 거죠. 50벌 산다 그러면 저기서 안 깎아주겠어요? 깎아주죠.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면 25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월세 300만 원, 월세 300만 원. 그리고 직원 한 명 고용해야죠. 한 300만 원. 주말에만 해야 되니까 2명 하면은 한 600만 원. 네. 그리고 기타 잡비 한 300만 원. 이게 이제 월세, 월세. 그다음에 직원, 그다음에 잡비. 어, 이게 이제 매일 고정 비용, 매달. 이게 이제 그 한 번 나가는 비용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얼마예요? 수식. 1,400, 1,500만 원만 있으면 우선 시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달에 1,200만 원은 무조건 나간다. 그럼 나는 한 5천만 원 이상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주말에만 사람이 마케팅 비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마케팅 비용 이게 잡비에 보통 들어가는데
마케팅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걸 고객들이 해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이게 마케팅 비용이 아까 로봇 청소기 같이 예를 들면 안 하죠. 여기서 마케팅 비용이 한 5배 들어가니까. 화장품도 4~5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감이 안 나는 거예요. 돼요. 그 뭐냐, 10만 원. 아까 10만 원이었죠? 네. 그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대표님. 네, 꼭 가보세요. 1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다섯 타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로 한번 뽑아 보자고요. 아니, 최소 3팀 뽑아봐요. 하루에 3팀밖에 안 온다. 그러니까 그 3번밖에 못 돌린다. 50 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죠.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에 1,500만 원이죠. 예. 1,500만 원이고 금토일만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러니까 평일에도 돼요. 금토일만 된다라고 했을 때 12번이죠. 얼마예요? 1억 8천입니다. 1억 8천. 네. 근데 이게 그 혹시 명동에 가서 편의점 들어가 보셨어요? 명동에 들어가서 편의점 들어가면은 바나나 우유를 살 때 현금을 내요. 경복궁 제가 한복대여로 가서 카드를 내려고 그랬더니 카드를 안 받아요. 다 현금 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죠. 대표님 다낭 가서 다낭에 만약에 베트남에 갔어요. 현금 써요? 신용카드 써요? 아니, 대부분 카드를 잘 안 써요. 이제 뭐 보안 문제도 있고 그 카드를 잘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이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은. 대표님도 해외 나갈 때 중국은 위챗 쓰지만 보통은 안 써요. 진짜 안 써요. 이게 다 현금이에요. 한 달에 1,400만 원이 나가요. 한 달에 1억 8천이 들어와요. 물론 되게 이건데 이거 지금 제가 12일밖에 계산 안 했어요. 네. 이 그 날짜를 업무 날짜를 12일만 계산한 거예요. 네. 업무 날짜 금토일 10일만 되겠어요. 나머지 날은 뭐 하루에 한 벌만 빌려준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씩만 돌아요. 15만 10만 원이. 그다음에 나머지 18일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6천만 원이에요. 그럼 합치면은 한 달에 2억 4천 정도가 들어오죠. 물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마케팅에 대한 개념, 한복 대여에 대한 확신, 관광객들에 대한 이해, 이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 가능한 이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네, 로봇 청소기 만들 때 누군가 이거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제가 좀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하는 게 많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한복남이라고 있어요. 이분 만나본 적 있는데 저희 또래예요. 저희 또래. 네. 젊으신 분인데 이분 돈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닉네임이 한복남인데 네. 경복궁 위주로 사업을 하세요. 전주 한옥마을에 있어요. 맞아요. 예. 나이 또래가 비슷해요. 유튜브도 잘 많이 찍으시고. 보세요. 보세요. 예. 다 5만 원이죠. 5만 원. 9만 9천 원. 근데 여기에 메이크업 들어가면 무조건 10만 원 넘어요. 예. 근데 메이크업 안 하는 여자분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되게 활용 잘하는 거죠. 왜냐면 경복궁을 원래 자기가 지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어진 데 옆에다가 가는 거니까. 이분 온라인에서 엄청 잘해요. 이분 유튜브 안 보셨구나. 이분 유튜브 15년 전부터 했어요. 진짜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유튜브를 진짜 오래전부터 했어요. 예. 영어로, 그것도. 예. 이분이 한복을 잘 만드는 분이 아니죠. 마케팅을 잘 하신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9년 전, 9년 전에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10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0년 전. 이 이전에 제가 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때는 뭐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저분 고생하신다 뭐 이랬는데 어마어마한 분이셨던 거를
아, 제 주변에 뭐 조선미녀도 그렇고. 아, 근데 결국에 보세요. 조선미녀도 한국의 이런 느낌을 활용했죠. 요것도 한국의 느낌을 이용한 거죠. 우리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강의 들으셨어요? 언제 들으셨어요? 아, 강의 킬러시네, 강의. 강의 언제 들으셨어요? 무슨 강의였어요? 마케팅 강의였어요? 너무 사실은 좋은 컨텐츠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을 대표님은 이제 뭐 1, 2년 전에 갔다 오셨잖아요. 이분은 이미 9년 전에 가서 한복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따라라도 해야 된다. 틱톡도 엄청 하시네. 틱톡 하는지 몰랐는데. 그럼 보세요. 내가 외국인이라면 한국 왔는데 한복남한테 사겠어요? 전 뭐 모르는 한 사람한테 하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복 팔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화장품으로 시작했는데 뭐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좀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또 중국어 수업이 8시 반에 있어가지고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중국어는 직접 해요. 왜냐하면 통역기 쓰죠. 통역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외국 정상들이 트럼프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물론 통역사 있죠. 100%. 근데 그래도 한국어로 한두 마디 알아듣는 거하고 또 100% 아예 못 알아듣는 거하고 대표님 나중에 사업해 보시면 알아요. 네. 그 한두 마디라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단어를 알아야 되고 안 그러면은 통역사도 뒤통수 칩니다. 예. 하세요. 10년 안에 중국어를 한다면은 되게 장점이 많아질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못해도 통역사가 말했는데 내가 반 정도, 이번엔 전 반 정도 알아들었거든요. 맨날 했던 얘기만 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 하셔라. 예. 네. 질문이 중국어 공부 직접 왜 하세요?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고, 네, 또 이번에도 또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 또 다양한 또 내용으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나 혼자 와서 너무 좀 그러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셨겠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네. 뭐, 저도 지금 이 무료 강의 한 지 한 달? 사실 자주 한 지는 2, 3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한 이유가, 뭐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정보들이 아까워서 공개도 안 하고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어차피 공개해도 못하고 공개 안 해도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도 아이디어를 좀 더 디테일화하고 들으신 분도 사실은 많은 어떤 그, 시간을 쏟아주셨으니까 하자 이런 생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 대비 화장품의 매력은 뭐냐? 수출이냐? 수출이죠, 수출. 그리고 한국이 지금 강하잖아요, 화장품이. 개인이 팔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수출에서. 뭘 팔겠어요? 뭐 호미를 팔겠어요? 중국이 더 잘 만드는데. 중국 화장품 하면 전 세계에서 아직은 안 먹혀요. 예. 저희가 반도체를 팔겠어요? 못 팔잖아요. 예. 국내에서 화장품 1등 잡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좋은 업체가 많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이 할 수 있는 K 수출 마케팅이 음반, 뭐 술. 그러니까 한국적인 걸 팔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공산품은 중국이 더 싸니까 기술력은 미국이 더 좋고 일본이 더 좋고 한국적인 거 팔려면 노래, 케이팝, 술, 음식 이런 거밖에 없는데 나머진 음식은 규제가 되게 까다롭고 보내는데 비싸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벨기에 사람들이 김치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벨기에 사람들도 한국 화장품 갖다 주면 좋아하겠죠? 예, 지금은. 그리고 오하고 찾겠죠, 우선은. 그러니까 마케팅이 우선은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해서.
그런 걸 따라가면 되지 새로운 시장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네. 그 대표님 뵐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뭐 예전에 제 생각도 많이 나고 좀 그러는데 좀 뭐 안타깝다기보다 엄청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좀 놀래요.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쓰시겠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실 때까지. 예, 그래서 많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오래 걸리실 건데 빨리 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저 같은 분을 여러 명 만나거나 저한테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강의를 듣고 너무 많은 걸 흡수하려고 해요. 좋지만 그거랑 똑같아요. 수학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대치동 강사 강의를 다 듣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결국에 영어 1등급 맞았는데 재수해가지고 그냥 영어 마지막에 제가 깨달은 건 영어 교과서 외우는 게 답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 생각 저 많이 들어요. 대표님 보면서 나도 저랬었구나. 불안해가지고 좋다라는 강의는 계속 다 들어요. 하지는 않고 오늘 대치동 강의 듣고 나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죠. 와, 나 오늘 외운 건 많이 없지만 대치동 애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봤어.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죠. 예, 왜냐면 되게 잠재 가능성 되게 높으신데 왜냐면 기본 이게 돼 있잖아요. 베이스가 대기업을 다니셨다는 것 자체가 베이스가 엄청난 건데 아직 본인은 부족하고 더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많이 못 하시는 게 좀 아쉽죠. 저도 강의는 듣지만 좀 다른 방향에서 듣는 것 같아요. 대표님하고. 그리고 예, 뭐 지금 들어야 될 시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으셔도 되지 않나. 그냥 뭐라도 하나 더 하시면 좋지 않나. 돈 안 쓰는 걸로. 지금 플랫폼 키우시는 거 없잖아요. 마케팅. 있나요? 블로그 쓰고 계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저는 솔직히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뭐 저 같은 강의는 이제 생각을 그냥 깨워주는 강의니까 뭐 마케팅에 대한 테크닉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테크닉 없어요, 대표님. 테크닉 이것저것 다 강의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에 관심 있고 오래 한 사람이 다 승자지. 뭐 테크닉 잠깐 오늘 통한다고 내일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입니다. 이건 절대로. 네. 결국 돈 쓰는 사람이 다 이기는 거지. 돈을 100원 쓸 거 990원 쓰냐의 차이지 100원 쓸 거를 죄송합니다. 1000원 쓸 걸 990원 쓸까의 차이지 1000원 쓸 걸 0원을 써서 대박을 만든다? 이런 거는 진짜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환상이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강의 비용. 대표님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차라리 직당백 강의를 제대로 들으세요. 이게 좀 찔끔찔끔 들으시면은 저도 사실 오늘 대표님 오실 줄 몰라가지고 새로운 분들을 위한 강의 준비했는데 또 이상한 얘기만 하다 끝나네요. 네. 차라리 직당백 강의를 제대로 들으시던지 제 옆에서 그냥 한 두세 달 완전히 그냥 몰입해서 미친 듯이 산에 올라가서 수련하듯이 하시고 나서 본인 사업 하시던지 그냥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오늘 안 오셨다면 그냥 지난번에 잘 듣고 오프라인 때도 잘 만나서 아시겠구나 이랬는데 오늘 질문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시는 건 많은데 이제 조합이 안 되시고 본인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아마 계속 찾아다닐 겁니다. 이거는 계속 찾아다니실 거예요, 대표님. 제 경험상 불안한 거죠, 계속 내 게 없으니까. 네, 식당백이라고 강의 있는데 나중에 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도움 되실 거고 지금은 그냥 업무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대표님. 남의 강의나 남의 이야기 들으는 거는 1시간 듣는다. 내 업무를 18시간 하셔야 된다. 네, 저도 제 업무를 정말 많이 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기 남겨주시고요. 네.